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문예술 지문이었죠. 이 학자들의 학설 대립. 어떤 이제 관점에서 보면 참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저는 이런 거는 좀 훈련을 하면은 이 비교 대조의 어떤 그 정보 처리, 제일 또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어떤 그 확실한 폼이 정해져 있는 글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뚫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시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좀 실전적으로 일단 여기에서 이제 중심 화제하고 전개 방향을 좀 추론을 해야겠죠. 이 일문단의 마지막 문장, 철학자들이 나오겠다.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그럼 우리가 전개 방향을 추론해 볼 때 수많은 철학자들의 어떤 그 노동에 대한 철학적 의미 부여, 요게 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로크는 그럼 일단 로크를 읽는데요. 로크를 여러분들이 세분화해서 어떤 그 로크의 특성들 이제 좀 넘버링해서 이해하면 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는 한편 헤겔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기준이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겔은 읽을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읽으면 안 되고 머릿속에는 기준이 로크여야 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겔을 읽을 때는 이미 머릿속에 너의 어떤 그 기준과 너의 이제 기본 베이스가 로크여야 된단 말이야. 헤겔은 이랬다고 로크는 저랬는데 요런 식으로 글을 읽는 거지. 자, 다시 얘기해 줄게. 비교 대조, 이 학자들의 학설 대립에서는요. 앞에 읽은 학자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학자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비교 대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헤겔은 이랬다고 로크는 저랬는데 이런 식인 거지. 자, 그럼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크스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크와 헤겔을 기준으로 해서 마르크스를 읽어야겠죠. 뭐 이 둘 다를 또 우리가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다면 로크와 헤겔을 둘 다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면 헤겔 바로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마르크스 바로 앞에 있었던 헤겔을 기준으로 해서 좀 글을 읽으면 헤겔과 마르크스를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가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더 뚜렷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바로 나오죠.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그러면 저는 헤겔을 기준으로 글을 읽었으니까 헤겔의 노동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 맞아. 헤겔은 노동은 주체와 객체의 통일이다. 맞아. 그랬지.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면 나는 오히려 위에 좀 올라가서 헤겔의 노동관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잡고 내려오는 것도 오히려 독해할 때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귀한 문장이네요. 마르크스와 헤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요런 문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로크와 헤겔과 마르크스가 노동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일단 로크가 노동을 뭐라고 했는지, 노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파악하시고 헤겔을 읽을 때는 로크를 기준으로, 마르크스를 읽을 때는 헤겔을 기준으로 좀 읽으시는 게 이 학자들의 학설 대립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을 쭉 읽어봤을 때 일단 로크는요, 노동은 소유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로크가 공유물한테 어떤 노동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눈앞에 있는 별을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확함으로써 그 눈앞에 있는 공유물이 나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 그게 노동의 의미다. 즉 노동은 소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동을 통해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원래 모두의 공유물이었던 물건이 노동을 통해서 나만의 것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답 하나 보고 갈까요?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 왜요? 자,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공유물 자체가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들면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A를 바꿔 읽으면요,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므로. 잘못됐죠?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더라도 그 노동이 공유물에 첨가될 때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공유물에 첨가되면 그때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니까, 단순히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므로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공유물에 도움이 되는 노동이 아니므로 이렇게 읽어야겠죠. 정답은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겔은 노동을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서
주체와 객체의 통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에 노동을 통해서 주체가 객체와 하나가 된다. 주체가 객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 노동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 통일되는 것을 자기대상화라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고 본 게 해겔이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로크의 소유와 해겔의 소유죠. 기업과 니은의 비교되죠. 자, 기업과 니은은 모두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고 있다. 와, 이 차이점 속의 공통점이죠. 그쵸? 로크는 노동을 소유라고 봤고 해겔은 노동을 통일이라고 봤는데 그 서로의 차이점 속의 공통점이 일단 둘 다 노동이 성립돼야 소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고 그 다음에 이 주체와 통일이 되는데 주체와 여전히 이제 그 분리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벽한 통일은 될 수 없다. 주객 통일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쵸? 소유까지는 이제 소유하려면 노동이 필요하다. 그쵸? 노동이 필요하다. 이것까지는 공통점이니까 차이점 속의 공통점이 정답이 됐다. 2번 선지를 정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요. 해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해겔의 노동관이 뭔데? 맞습니다. 노동은 통일이다. 주체와 객체의 통일인데 완벽한 통일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이게 바로 해겔의 노동관이었는데 마르크스는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거는 노동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이 사회적 구조의 한계. 그래서 사회적 구조만 변화시키면 노동 자체는 한계가 없다. 노동이 대상과 주체를 통일시키는 데는 아무런 한계도 없다. 예를 들자면 그 노동을 통해서 나와 눈앞에 있는 대상이 진정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물고기를 잡았어. 그러면 로크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내게 되는 거야. 노동은 소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해겔은 물고기를 잡음으로써 물고기와 나와 하나가 됐어. 통일이 됐어. 이렇게 얘기한 거고 마르크스도 통일이 됐어라고 하는데 물고기에 나와 진정한 어떤 합의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없다 차이가 해겔과 마르크스의 차이였다. 해겔은 한계가 있다라고 했고 마르크스는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윗글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꽤나 어려웠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이 주객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구조적 한계 얘기는 했습니다. 사회구조적 한계에서 주객 통일의 한계가 나타난다.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뭐가?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원인 그리고 결과인데 사회구조적 한계가 뭔지는 얘기를 안 했어. 사회구조적 한계가 결국에 주객 통일의 한계를 만들어낸다. 주객 통일의 한계에 주체와 객체의 통일의 한계의 원인이 된다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결국에 사회적 구조의 한계가 무엇인지는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르크스의 관점이니까 뭐였죠? 노동은 통일이다. 그리고 통일인데 한계가 없는 통일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동 자체가 자, 볼게요. 마르크스는 노동을 여기에 돼 있죠.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그죠?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 여기 부분입니다. 노동은 인간적인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에다가 객관화하는 것이다.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에 노동이라는 것은 객체에다가 나의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연적 소재, 그 객체의 형식을 부정하는 거야. 즉 진정이 내 걸로 만들면서 대상과 나를 하나로 만드는 게 노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노동이래. 오케이. 자,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자, 여기 보이죠? 자연적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켰다. 이게 뭐라고요? 노동이라고요.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키다. 이게 노동이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죠. 노동은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자, 이건 노동의 정의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노동의 정의인데, 이게 노동인데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이 노동한 기간은 아니잖아요. 이건 노동이 아니라 공부한 기간이니까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이 노동한 시기였겠군. 이렇게 우리가 읽히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공부와 노동은 같은 게 아니다. 여러분이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킨다. 얘를 일단 노동이라는 말로 치환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거는 노동이 아니었다까지 생각하면 정답이 5번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윗글과 보기 모두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노동이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자,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공통점인데요. 일단 보기에서도요. 노동의 정말을 예언했다. 그래서 노동 자체가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이제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노동이.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공유 전략을 가동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지금 노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고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노동이 기여한다? 보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윗글에서도 1문단에 나와 있는데 자, 대부분의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깔려있다. 아, 일하기 싫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왔고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자, 철학자들은 노동의 긍정적인 어떤 면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윗글 전체도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하는 데 있어서 노동이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마르크스도 그렇고 헤겔도 그렇고 로크도 그렇고 일단 노동 자체가 어떤 공유물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의 대상과 통일된다고 얘기해주고 그 안에서 어떤 나의 어떤 그 자아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5번은 해설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좋습니다. 노동의 철학적 의미, 로크, 헤겔, 마르크스가 나열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헤겔을 읽을 때는 로크를 기준으로, 마르크스를 읽을 때는 앞에서 읽었던 헤겔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헤겔을 기준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 나가시면 이런 학설의 비교 대조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관점 비교가 오늘의 데일리 퀴즈입니다. 관점을 비교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쵸? 관점을 비교하면서 자아 실현과 한계에 집중해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관점과 좋아요. 비교. 학설의 관점과 비교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행복이 곧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행복해질 거야 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시면서 또 마라톤도 마찬가지야. 글 읽으면서 틀려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틀리고 버티면 나중에 행복해질 수 있겠지 라기보다는 틀림에서 내가 이것도 틀렸으니까 모르는 걸 알게 됐네. 나름대로 기분 좋은 걸, 행복한 걸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보낼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이렇게 또 하루 완료해냈어. 너무 대견해. 자,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내일 봅시다.